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그 자본 보세요. 362쪽. 자본, 그죠? 뭐, 이거는 자본 회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 하는 것은, 그죠? 자산이 100원이다. 부채가 30원 있다. 그럼 자본은 70원이죠. 요 자본이라는 거는 요 자산과 부채에서 뺀 거죠. 요거 마이너스 요거, 그죠? 요게 자본이다. 알겠죠? 요 자본료 측정한다. 자본은 70원이다. 그럼 이 자본을 우리는 요것을, 그죠?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 자본의 표시는 주식을 발행한 돈, 그걸 우리는 자본금이라 이랍니다. 그죠? 자본금과 그리고 잉여금으로 나누어 줍니다. 잉여금, 알겠죠? 그 자본금과 잉여금을 구분하고, 요 잉여금을 두 가지로, 하나는 자본잉여금, 하나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다. 그리고 요 자본의 성격이지만 이런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걸 별도로 이제 나타낸 거죠. 요게 뭐냐 하면은 자본조정이라 합니다. 자본조정. 요거는 자본에서 더하고 뺄 거. 요 자본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럼 원래는 이제 요 속에 있던 걸 갖다가 따로 이제 빼서, 요거 따로 빼서 또 나타낸 게 있죠. 그죠? 요게 뭐죠? 기타, 포괄, 손익, 많이 들어봤죠? 그죠? 누계의 요 계정입니다. 그 자본은 약간 이제 이렇게 분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꼭 이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그냥 납입자본이다. 이건 돈이 들어간 거죠. 그죠? 납입자본이다. 이거는 그대로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고, 이거는 묶어서 그냥 기타 자본요소 이래 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분류해도 되고, 또 달리 분류해도 되니까 꼭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묶어서 납입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도 됩니다. 아무튼 요래 나눠난 게 이제 우리 362페이지고 책에 나와 있죠. 그죠? 가운데 보시면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이렇게 나눠놨죠. 그죠? 예, 일단 이렇게 이제 아시고 내용만 우리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있죠. 요 자본잉여금이 뭐냐?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다. 자본거래. 그 자본거래가 뭐냐? 여기 바로 주식거래입니다.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액.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 회사가 1년 결산해서 발생된 당기 순이익이다. 알았죠? 그죠? 1년 동안에 생긴 이익을 이익잉여금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구분 간단하잖아. 그죠? 그럼 자, 우리 자본거래라 하는 것을 잠깐 요거 주식거래 있죠? 예, 이런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거래라 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취득하고 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했다. 만약에 주식은 그 액면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죠.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하고 돈은 현금 받았다. 이런 경우하고, 주식을 발행했는데 요 주식을 액면 100원짜리를 이하로 발행할 수 있잖아. 그죠? 90원에 발행하고 현금 받았다.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120원에 발행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채했잖아. 그죠? 사채를 했습니다. 자, 잠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게 사채하고 주식이잖아. 그죠? 주식회사에서는 요거 두 개가 발행하는, 이거는 왜 발행하느냐?
자금이 부족하면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자금, 돈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그 자금 충당하기 위한 거죠. 그죠? 자금 조달.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두 개. 요거는 돈 빌리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요거는 빌리는 겁니다. 그죠? 사채는 돈을 빌리는 거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공동 투자자. 알겠죠? 동업자를 구하는 거잖아. 동업자. 그 주식을 산 사람은 우리 회사 그 말하면 동업자가 돼버립니다. 동업자. 같이. 알겠죠? 이 사람은 돈 빌리 준 사람이고. 알겠죠? 이 사람은 주주가 돼버리잖아. 주주. 그래서 요거는 돈을 우리가 빌리는 형식이고 요거는 말하면 같이 투자한 사람이에요. 투자. 그죠? 그 사람이 주식.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일단은. 그러면은 현금은 120원 들어왔겠죠. 그죠? 100원짜리 120원 발행했으니까 돈은 120원 들어왔다. 그럼 주식을 발행했잖아. 그죠? 발행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회사에 이제 자본이 들어왔겠죠. 그죠? 공동 투자자가 투자한 돈이니까 자본금이 들어왔고 증가되고 자본의 증가 대배입니다. 그죠? 금액은 액면 100원. 그럼 여기서 여기 보면 20원이 남잖아. 여기. 그죠? 요 20원이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랍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초과된 금액이다. 알겠죠? 요거 주식 발행 초과금 요래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죠? 그럼 현금은 90원 들어왔겠죠. 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회사의 자본은 증가되고 이거는 100원짜리잖아. 그죠? 요때는 10원이 부족하잖아. 그죠? 부족한 요거는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 이랍니다. 할인 발행했잖아. 100원짜리 요래 할인 발행, 이건 할증 발행한 거죠. 그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요게 적습니다.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요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요 100원, 요걸 여기 적죠. 요게, 요 자본금에 한서 액면을 적어줍니다. 액면 적어주고, 저기 나와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요게 뭐냐? 자본잉여금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구나. 우리가 이제 장부에 적을 때 여기에다가 100원, 여기에다가 20원 주발주 요래 적어줍니다. 그럼 저 아래 나와 있는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있죠. 요거는 자본이 감소잖아. 그죠? 요거는 뺄 거고 이건 더 하는 거죠. 그죠? 증가하고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여기 적습니다.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래죠. 그죠? 예. 그래서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에 들어간다. 요거 반대. 요렇게 표시하는 게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이다. 간단히 요래 이해하시면 되잖아. 요런 게 이제 주식 거래구나. 알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잉여금 하는 거는 자본거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그럼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 이제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죠? 우리 자본에서 꼭 잘 알아. 요 내용, 요거, 그죠? 단기 순이익. 그럼 자 보세요. 우리 회사가 X 1년도 12월 31일 날 결산을 했다. 결산을 하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원이 발생했다. 그죠? 단기 순이익 100원, 이게 바로 이익잉여금 100원이 발생했다. 그죠? 그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2월 달이나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해서, 그죠? 주주총회에서 요걸 어떻게 하자 결정하겠죠? 이익 100원 생겼다. 주주총회에서 요중에 우리가 이제 나눠 가져가자. 요게 뭐죠? 배당금. 그죠? 배당하자. 또 100원을 다 배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일부는 뭐 적립도 해놔야 되겠죠. 나중에 퇴직금도 줘야 될 거고, 직원들 퇴직금 준다든가 또는 그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저금해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월급 받으면 다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일부는 저금하는 거.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적립하고. 그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다음 기로 넘겨줍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기로 넘어간다. 차기월 잉여금. 알았죠? 그러면은
배당을 만약에 60원 했다. 적립을 30원 했다면은 다음 기로 넘어가는 요거는 10원 넘어가겠죠. 그죠? 차기율 잉여금은 10원 남았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년도에 결산을 할 때 단기순이익이 100원인데 작년에 넘어왔던 게 있었다. 요게만 있었다. 그죠? 정기분이 있었다. 그 전년도에 넘어간 게 만약에 있다. 이게 뭘까요? 정기로부터 2월 됐다. 그죠? 정기로부터 넘어간 잉여금이 30원 있다. 그럼 모두 얼마? 130원이잖아. 그죠? 이 130원에서 요렇게 처분하고 나면 얼마 남죠? 40원. 그죠? 요리 남는다. 여기 있으면은. 그죠? 그럼 이걸 우리 요걸 합한 130원 있죠. 그죠? 요 130원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이래 부릅니다. 주주 초에 요건 처분한 거잖아요. 요건 처분하기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아직 처분 안 했잖아. 그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 그래서 결국 요거는 작년에 발생된 이익이고 요거는 올해 발생된 이익이다. 그걸 묶어서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 합니다. 그죠? 이익잉여금.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분하고 나면 남는 돈, 여기 있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요 돈이 원래 이제 저기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 배당하고 요거 다 빼고 나면은 이거 했으니까 요거 다 주고 나면 남는 돈, 요게 이제 요게 나중에 요 남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40원 남을 거고. 그럼 배당을 하는데 요 배당도 우리가 배당은 현금 줘야 되겠죠.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 배당이 원칙인데 주주총회에서 주식으로 배당하자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주식으로 우리 일부는 배당하자.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비상장 법인인 경우는 전체 배당 금액 중에서 주식 배당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현찰 주는 거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외상이잖아. 그죠? 아니, 현금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걸 많이 자꾸 발행해 버리면은 그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죠?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빚이 돼 버리잖아. 그죠? 예. 그럼 점점 자금이 그죠? 잠식돼 버립니다. 자본이. 그래서 비상장 법인인 경우는 50% 한도에서 해라. 상장 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적립도 한다. 그죠? 저금하는데 요 저금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법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으로 정해놨다. 법정 적립금. 법으로 정했다. 그죠? 적립금이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해도 안 해도 관계없는 거. 요게 이제 임의 적립금이 있다. 그죠?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법정 적립금과 임의를 구분하고 요 현금 배당을 합니다. 그죠? 그럼 현금 배당을 한다면은 요거는 요 이익여금 요걸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현금 배당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원 하기로 했다. 주식 배당을 만약에 20원 한다. 그죠? 그러면 요걸 만약에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분개해야 되죠. 요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40원 현금이 나갔죠. 현금 40원. 그죠? 그런데 요거는 마찬가지 배당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겠죠.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되는 이거는 주식으로 줬잖아. 주식 발행했으니까 뭐가 되죠? 요거는 자본금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분개를 하면은.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자본이 40원 감소가 되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됐다. 대변이 있으니까. 그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그럼 결과 보세요. 요거는 감소가 되고 요거는 증가돼 버렸잖아. 요거는 감소되고 요거는 증가돼 버렸으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잖아. 그죠? 총계는 아무 변동 없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은 불변. 우리 여기 오면은 자본과 자본금은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본은 전체 금액을 말하잖아. 그죠? 그 중에 자본금이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게 전부 자본에 속한 항목들입니다.
전부 그죠? 자본에 속하는 이 자본 전체 알겠죠? 예, 항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본은 불변이다.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되고 자본금은 증가되는데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그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 발행 주식 수는 증가되겠죠. 발행했으니까 증가되고, 그죠? 액면 금액은 아무 관계 없죠. 요거는 변동이 없다. 요게 주식 배당이다. 알았죠? 그죠? 예, 그런데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자,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회사의 주식이 지금 한 주에 100만 원짜리다. 주식이 한 주에 100만 원짜리다 보니 너무 금액이 크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매매가 잘 안 됩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요걸 나누자. 요 액면을 100원짜리 한 주를 50원짜리 두 주로 나눠주자. 그죠? 100원짜리 한 주를 50원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액면을 나눴죠. 그죠? 주식 액면을 분할했다. 이걸 우리 앞으로 주식 분할이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100원짜리 한 주를 50원짜리 두 주로 나눠줬습니다. 주식을 분할했다. 그죠? 그럼 주식을 분할하면 한 주가 두 주가 됐으니까 주식 수는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뭐가 됐죠? 증가됐죠. 액면은 100원짜리가 50원 바뀌었으니까 액면은 뭐가 되죠? 감소. 그렇죠? 100원짜리가 5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반대로, 요 50원짜리 두 주를 100원짜리 한 주를 묶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회사 주식은 너무, 주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묶어버렸다. 50원짜리 두 주를 100원짜리 한 주 묶었습니다.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주식 병합. 합했다. 그죠? 주식 병합이랍니다. 알았죠? 그럼, 두 주를 한 주로 묶었으니까 두 주가 한 주 됐으니까 주식수는 반대로 뭐가 되죠? 감소. 그렇죠? 주식수는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한 주에 액면 금액은 50원짜리가 100원이 됐으니까 그 액면가는 어떻게 되죠? 증가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 경우를 보세요. 주식 분할과 주식 분할에서 병합에 보면은 이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그죠? 예,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자본 총액도 변동이 없다. 그죠? 불변.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면서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주식 수는 증가하고 액면은 불변이다. 요걸 알고 요거하고 겸해가지고 같이, 그죠? 요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과 주식 배당 같이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보고. 알겠죠? 이거는 뭐 암기할 내용이 아니죠. 그죠? 요거 주식 배당 알았죠? 그죠? 요거, 우리 자본에서 첫째,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겁니다. 주식 배당. 알겠죠? 요거 관계. 그럼 시험에 이래 나오죠. 그죠? 주식을 배당하면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데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틀렸잖아. 그죠? 자본금은 증가했는데 자본금은 감소한다. 틀리잖아. 그죠? 자본은 증가한다. 불변인데 증가한다. 틀렸잖아. 주식수는 뭐 감소한다. 액면은 증가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틀린 거 찾아봐라. 알겠죠? 요걸 하면서 요까지 집어여가. 주식을 분할하면은 주식수는 감소한다. 틀렸죠. 그죠? 이런 건 암기할 성질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 100원짜리를 요래하는 거는 주식 분할, 요걸 요래하는 건 병합. 뭐 주식수는 당연히 한 주가 두 주 되니까 증가될 거고 100원짜리가 50원 됐으니까 감소하고 그죠? 반대로 요래되면 두 주가 한 주 됐으니까 감소하고 50원이 100원 됐으니까 액면은 증가한다. 그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 그렇죠?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은 요게 핵심 자본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요게 하나입니다. 주식 배당. 끝났습니다. 요게 주식 배당이다. 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적립금이 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강제로 해야 됩니다. 법적 연립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 이랍니다. 이익준비금.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얼마 하라 정해놨죠. 그죠? 요거는 강제로. 현금 배당 있죠.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해야 됩니다. 최소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하느냐? 이 자본금의 50%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죠? 우리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하고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한다. 알았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이건 아닙니다. 현금 배당의 최소 10% 이상 자본금의 2분이 될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최소치만 한다면 여기에 10%니까 4원. 그죠? 그럼 30원 중에서 4원 하면 나머지는 26원.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흐름을 알겠죠. 그죠? 정기율 잉여금에다가 당기순위를 더하고 배당과 적립을 빼고 나면 요게 나온다. 그죠?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다음 중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 요거 물어보죠. 얼마고. 또 요거 물어보는데 요걸 주어지고 요거 딱 다른 거 다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예. 요런 게 계산 문제 요거요. 흐름 요거. 알았죠? 정기율 잉여금에 당기순위 더해가 요거 뺀 게 요거다. 그죠? 예. 요 내용 다 이해하고 주식 배당은 요 내용 다 이해하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핵심은 다 끝나죠. 그죠? 주식 배당이다. 하나 더. 그 다음 하나가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요 최근에 이제 여기 좀 자주 나오죠. 그죠? 뭐냐 하면은 자기 주식 하는 겁니다. 주식 배당 이해했죠. 그죠? 그러면 자기 주식은 잠깐 책 한번 보세요. 그 교재 보시면은, 자기 주식 부분은 교재에, 그 자기 주식 부분이 거기에 몇 페이지에 나오죠? 예. 380쪽에 나와 있죠. 그죠? 380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 뭐고? 자, 보세요. 자기 주식이랑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내가 요 주식 발행했잖아. 그죠? 주식 액면 배 요래 발행했죠. 그죠? 요래 발행했다가 이번에 주식 요걸 만약에 그죠? 요걸 새로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취득해 버립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내가 사들라 버리죠. 내가 발행했다가 요걸 자기 주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 주식을 발행했잖아. 내가 그죠? 발행했다가 요 주식을 그죠? 우리 회사 주식이죠. 그죠? 우리 회사 주식, 자사 주식을 여기 이제 100원, 액면 100원짜리입니다. 그죠? 자사 주식, 액면은 100원짜리를 만약에 요걸 갖다, 그죠? 130원이라 할까요? 130원에 취득하다. 물론 현금 주고 샀습니다. 현금 주고 샀다. 그죠?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다시 내가 샀다. 이 말입니다. 자기 회사 주식 액면 100원짜리 130원 돈 주고 샀다. 그럼 당연히 현금이 나가잖아. 그죠? 현금은 얼마 나갔죠? 130원 나갔지. 그죠? 나갔잖아. 그죠? 자, 자기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은 뭐가 됐죠? 자본금. 그렇죠. 그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죠. 그러면은 요 발행했던 주식을 내가 다시 취득해 버렸으면은 자본금이 뭐가 되죠? 감소되잖아. 그렇죠. 그죠?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되고 요걸 다 취득해 버렸으면 감소되겠죠. 그죠? 감소인데 자본금이라 안 하고 이걸 이제 요래 합니다. 자기 주식. 요래하자. 이렇게. 요걸 우리가 자기 주식이랍니다. 자기 회사 주식. 알겠죠? 다른 회사 주식이 아니고 우리 회사 주식. 요걸 요래 표시해. 자기 주식. 알았죠? 그러면 얼마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액면은 100원이고 130원 샀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액면으로 기장하면은 액면가액법. 취득 원가로 하면은 원가법이라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자 해놨습니다. 원가로. 그리고 책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거기 보시면은 300페이지 제일 아래 보세요. 8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은 회계처리 나와 있잖아. 그죠? 원가법 오른쪽에 보면은 또 가운데 동그라미 2번 무슨 법이 있죠? 액면가액법이 있죠. 그죠? 그 말 이겁니다. 액면금액으로 하는 거는 액면가액법, 요거 원가라는 거는 원가법이라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요거는 취득 원가로 하자입니다. 요렇게. 요게 자기 주식이다. 요게 자기 주식. 알았죠? 그죠? 자기 주식. 딴 거 아니고 발행했다가 취득한 거죠. 그죠? 발행했다가 취득했다. 알겠죠? 그죠? 발행하고 취득한 겁니다. 알았죠? 그죠? 그럼 자, 우리 보세요. 여기서 우리 요거 좀 기억합시다. 주식을 발행했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되죠? 자본이 뭐 되죠? 증가하죠? 증가하고 발행했던 주식을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하면 반대로 뭐가 될까요? 자본이 뭐가 되죠? 감소하죠? 그죠? 자본 감소하고. 그런데 요 주식을 취득했잖아. 그죠? 취득해서 요걸 자기 주식입니다. 그죠? 자기 회사 주식을 소각해 버렸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소각, 요걸 없애 버렸습니다. 알겠죠? 소각하면은 요거는 자본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죠. 그죠? 취득하면 감소되는 요건 알겠죠? 주식을 취득해서 없애버렸잖아. 그죠? 요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불변이랍니다. 불변. 아무 변동 없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갑니다. 요게 최근에 계속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알았죠? 요거 우리 이제 기출 문제 또 풀어드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정리합니다. 주식을 발행했다. 자본의 증가. 그죠?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이 감소.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아무 변동이 없다. 알았죠? 기억해 버리세요. 왜 변동이 없는지. 왜 변동이 없는지 해볼게요. 요걸 만약에 소각했답니다. 소각 없애버렸다. 그죠? 소각했다. 자, 한번 보세요. 자기 주식을 내가 샀다가 없애버렸잖아. 그러면은 자기 주식이 대변에 감소되겠죠. 그죠? 자기 주식 130원짜리를 요걸 없애버렸잖아. 그죠? 자기 주식 130원이고 주식을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에 뭐가 감소되죠?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자본금이 감소된다. 그죠? 100원짜리가. 그러고 나면 30원 차이 생겼다. 요거 우리가 자본을 감소하면서 발생한 차손이라 이래 봅니다. 감자 차손이랍니다. 요런 분개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전부 자본 계정입니다. 그럼 다 자본이니까 자본이 차변에 130원 있고 대변에 130원 있으니까 결국은 아무 변동 없잖아. 요거는 증가가 되는 거, 요거는 감소돼 버리죠. 그죠? 자본이 130원 증가하고 130원 감소해 버리니까 아무런 증가 감소가 상기돼 버리고 변동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변동이 없다 이랍니다. 알았죠? 소각.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 자기 주식이다. 그죠? 그 자기 주식이라는 건 딴 거 아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거, 이걸 자기 주식이라 한다. 알았죠? 자기 주식. 주식을 우리가 발행하면은 자본이 증가되고, 취득하면은 자본이 감소하고, 소화하면 아무 변동이 없다. 그죠? 불변이다. 알았죠? 그죠? 요걸 딱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은 주식 배당도 이해했고, 그죠? 자기 주식도 이해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왔는 우리가 감자 차손이 있죠. 요거, 만약에 요 자본금이 그죠? 100원이고, 요 금액이 만약에 90원이라면은 여기에 10원 생기잖아. 요게 뭐죠? 감자 차익. 그럼 감자 차익이 뭐냐? 요거는 자본잉여금이 되어버립니다. 요렇게 해서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 요거 반대. 감자 차손은 마이너스. 또 우리가
자기 주식은 원래 보세요. 요걸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요 자기 주식을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 자기 주식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원래 상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내가 발행했다가 내가 취득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회사 주가를 조작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상법상 그 취득이 허용된다. 그럼 이런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하는 거고. 요거는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 나는 그 지분이 30%인데 A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25%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지분을 높인다 그죠? 주식 자꾸 사줘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좀 높아지잖아. 요게 만약 내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내가 경영권을 뺏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문에 나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방어권 행사를 합니다. 요 경우에는 요걸 우리가 방어권 행사의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요걸 다시 또 팔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내가 샀다. 요거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요 130원짜리를 만약에 140원 다시 팔았다. 130원에 샀다가 140원에 팔았다. 그건 뭐라 할까요? 10원 남잖아. 그걸 뭐라 하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처분이익. 그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 와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처분이익이 된다. 그죠? 요거 반대말. 요거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거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자본 항목에 대해서는 딱 정리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플러스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요런 겁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든가 신주 청약 증거금 같은 거. 요런 계정들은 자본 조정의 플러스다.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타, 우리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자본 끝나고 나면 다음 이제 할 장이 뭐죠?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요 자본까지가 우리 이제 요게 재무상태표,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죠? 요게 들어가는 것이 뭐냐? 비용과 수익이죠. 여기 있는 요 비용과 수익을 우리는 뭐라 보죠? 단기 손익이라 이랍니다. 그죠? 단기 손익. 알겠죠? 비용과 수익을 단기 손익이라 하고 손익 계산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저기 비용 수익인데 저기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여기 안 들어가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비용 수익은 손익 계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우리 단기 손익이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요거다. 그죠? 요걸 뭐라 하냐? 기타 손익이다. 그 기타 손익. 이걸 우리는 특히 뭐라 했죠?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는 딱 전부 해야 몇 개 있다 그랬죠? 5개. 4개 해도 되고 5개 해도 되고. 뭐죠? 해, 매, 파, 재, 보. 그죠? 요거. 요게 뭐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죠? 요거는 매도가는 금자산 평가, 손익. 요거는 파생상품 평가, 손익.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뭐 이건 안 해도 됩니다. 퇴직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수리의 손익이다. 그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우리 외국에 사업소가 있다. 미국에 지점이 있다. 그죠?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모든 재무제표가 달러로 돼 있다. 달러로. 요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다. 원으로. 환산하고 나니까 환율이 변동되면서 환율이 내렸더라 손실이 생기잖아.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생깁니다. 손실과 이익인데 요 손실은 비용이고 요거는 이익이지만은 이거는 비용 수익 처리하지 마라. 왜? 요거는 매년 생기니까 만약에 비용이 생겼다. 그죠? 20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익이 생긴다. 요걸 뭐 한다? 상계하세요. 상계.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익이 생겼다. 요 상계하랍니다. 상계. 그게 뭐죠? 기타 포괄손익. 그죠? 그 요걸 어디 갖다 놔한 거죠? 자본에 갖다 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합계 금액을 여기다 갖다 놔한 거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해, 매, 파, 재, 보. 그 요게 기타 포괄손익 그 책을 잠깐 보세요. 383쪽에 제6절 383절 제6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해서 아래 보면은 종류가 해외사 환산 손익, 뒤로 가면은 매도 평가 손익, 3번은 파생상품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나와 있다. 그죠? 예, 그 요 계정들 여러 번 나왔었죠. 그죠? 자본. 그 우리가 이제 요 자본에 대한 기본 사항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자본에서는 방금 해 요거 주식 배당에 대한 거 요거 좀 알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주식 관계. 그죠? 아, 여기 뭐다 알겠죠? 그죠? 특히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 그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죠. 그죠? 요런 계정과목만 좀 이해하면 되고. 그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자본총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얼마고 물을 때 이런 거는 다 더해야 되지만은 요거는 빼야 되죠. 요거 손실도 빼야 되겠다. 그죠? 요거 손실은 빼야 되잖아. 그죠?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야 됩니다. 다 더해가 요런 거 빼야 된다. 그죠? 자본총액. 알겠죠? 그죠? 요게 자본 항목. 자본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세요. 이거 해왔잖아. 자산. 공부해왔던 거. 그죠? 자산에서 이제 우리 공부해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과정이 1월, 2월, 작년 11월, 12월 했잖아. 그죠? 11월, 12월 한 과정 끝나고 지금 1월, 2월 과정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 이거잖아. 그죠? 자산 여기서부터 여기 했던 게 바로 우리 이거 현, 예, 주, 외, 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현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한 거,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요거 자산에서 공부했던 거. 부채에서 했던 거 사채. 오늘 자본에서 하는 거 뭐죠? 주식. 그죠? 그럼 이제 자산부 자본 끝나버렸잖아. 그 다음 뭐죠? 수익과 비용.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거 이겁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거. 요거 하고 나면은 딱 회계 원리 과정이 기본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과정이 여기에서 몇 프로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50%. 이게 반이 여기서 출제돼. 여기 자산 우리 했잖아. 그죠? 부채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 요 주식 관계 알겠죠? 그다음에 수익 비용 하고 나면 이제 기타.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있죠. 그죠? 정해법을 하다가 뭐 감가상각법을 정해법을 변경하는 거 또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 그죠? 오류가 생겼다. 고쳐야 되죠. 수정 이런 거. 그죠? 이런 이제 재무제표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에 대한 이걸 우리가 결산보고서다.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재무제표다 이라고. 이럴 거 나오면 이제 재무회가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죠?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원가 회계. 원가. 요거 만들었다. 원가 얼마 들어가느냐 알아보는 거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는 이 자산에서 50%가 출제되고 여기 부채와 여중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30%가 출제되고 요 원가 회계에서 20%가 출제된다. 그래서 모두 100% 40문제죠. 그죠? 40문제. 그 40문제가 출제된다. 그 문제 중에서 여기서 그죠? 우리 회계 원리는 계산 문제가 있잖아. 그죠?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 요쪽에 주로 한 60%. 그래 24문제. 여기서 한 40%가 출제된다.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겠죠? 그죠? 오늘 하는 거는 방금 이거 해봤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다음에 이제 비용 수익 요거 할 줄 알잖아. 알겠죠? 수익과 비용. 잠깐 쉬었다 할게요.